안녕하십니까. 대전 교원 시니어 직능클럽 DTS 교육방송입니다. 지금서부터 화학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광물자원을 찾으라 그랬죠. 현재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속이고 공기 중에서 습기에 의해서 부식이 잘 일어난다 그랬죠. 뭘까요? 금, 철, 황, 흑연. 그 중에서 철에 해당되는 거죠. 찾아보면 금은 노란색 광택이 있는 금속 원소고요. 연성이나 전성이 강해서 산에도 녹지 않고 자연에서 유리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에 따로 떨어져서 반응하지 않고 따로 있다고요. 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여기 보면 산에 녹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금을 삼켰어도 먹었어도 금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다음에 황이 나왔어요. 16번째 해당되는 비금속 원소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화약이나 성냥 등 원료에 널리 쓰인다 그랬죠. 그 다음 흑연은 순수한 탄소로 된 광물이에요. 검은색을 띠고 금속 광택이 있다 그랬고요. 우리 많이 쓰는 연필 샤프 심지에 들어가는 그 까만 게 바로 흑연입니다. 금속 중에서 농점이 가장 높은 양도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이 저도 좀 생소했는데요. 전기나 열을 잘 전달하고 또 플러스를 가진 도체를 뭐 양도체라고 그런다고 얘기를 보통 이제 도체, 부도체 그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하게 플러스 쪽으로 가진다 그래서 양도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요 양도체 중에서 은, 구리, 그다음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얘가 있고 그다음 연필심 단열재, 전극 등이 요렇게 쓰이는 게 흑연이라고 합니다. 흑연에 대해서 조금 더 재미있는 그 성질이 있어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동소체라는 게 있는데요. 원소가 서로 다른 같은 그러니까 탄소 원소 즉 탄소 원소는 다이아몬드도 순수 탄소고요. 흑연도 순수 탄소예요. 그렇지만 다이아몬드는 자연 광물 중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고요. 흑연은 우리 연필심을 이렇게 쓸 수 있듯이 쉽게 잘 부스러지게 밀려나지요. 똑같은 탄소인데 하나는 단단하고 하나는 굉장히 부드럽고 잘 이렇게 물러지는 그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결정 구조가 다르기 때문인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다이아몬드 결정 구조는 4개, 5개 요렇게 그 다이아몬드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요거를 이렇게 위에서 본다면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109.5도로 3차원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강한 공유결합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맞물려져 있어서 굉장히 단단한 거고요. 흑연은 120도 요 육각형이니까 육각형 4개 이렇게 들어가면 720도가 되겠죠. 이렇게 육각형 12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으면서 층간에 요렇게 해서 한 그 육각형이 이렇게 쭉 층으로 들어가 있고 얘 층과 얘 층에는 간단한 수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해서 이렇게 잘 밀려나요. 이렇게 그렇게 돼서 우리가 흑연을 연필심으로 쓰고 있고요. 고온 2000도쯤 되는 온도로 만약에 다이아몬드도 같이 가열을 해준다면 어느 순간 이 녀석도 흑연으로 변한다고 그래요. 다이아몬드도. 다음 이온 중에서 가장 많은 전자수를 잃고 생성된 것이 어떤 거냐 그랬지요. 요거 보면 우리 원소 주기율표 쳐다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선 그 이온이라는 것은 전자를 잃거나 또는 얻어갖고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이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전자를 하나 잃었기 때문에 또는 바깥에 돌았었던 맨 일가의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가가 들어가는 거고요. 마그네슘도 마찬가지 2개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됐고 그다음 알루미늄도 3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알루미늄 양이온이 됐고요. 요거는 2개를 얻었어요. 그래서 산소 이온이 되는 건데 요거 지금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이때까지 강의한 것 중에서 제대로 된 원래의 원소 주기율표는 처음 나왔거든요. 이거를 안 하고 이제 간략하게 만든 게 요것을 간략하게 만들었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한 118개 정도 되는 걸로 굉장히 100여 개가 넘게끔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었지만 요거 3족에서부터
요 12조까지는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전공으로 해서 요거 생략을 하고, 우리가 지금 20개까지 해당되는 요 칼륨까지 20개까지 해당되는 거 요거를 생략하고 간략하게 나온 특징의 주기를 집어넣었던 게 요렇게 지금 만든 거거든요. 이것 갖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면 수소 전자 바깥에 하나, 헬륨 전자 바깥에 둘, 그 다음에 전자가 하나 더 생기면 궤도가 하나 더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 궤도가 두 번째 궤도가 되는 거고, 리튬, 베릴륨, 금소, 탄소, 질소, 산소, F불소 들어가고, 그 다음 네온이 들어가고, 다시 또 하나 전자가 들어가면 전자 하나가 도는 나트륨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족과 그 다음에 궤도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었잖아요. 아까 문제에서도 보면 여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산소라고 그랬었으니까, 예, 나트륨 보면 1까지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2까지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3까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던 게 그 산소였었죠. 그 보면은 가장 많은 것을 그러니까 잃어버렸을, 이 바깥에 있는 세 개가 잃어버려서 플러스 3족이 되는 거니까, 요게 해당되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시험 푸는 요령만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요거 개수가 많아 있는 게 잃거나 얻게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숫자 많은, 위에 첨자가 많은 거를 찾으면 가장 많은 거. 만약 가장 적은 거라고 한다면 문제가 틀려서 가장 적은 전자수를 뭐 얻거나 잃어갖고 청평등을 한다면 나트륨이 해당되는 거겠죠. 그 다음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설명에 가장 관계가 있는 게 뭐겠냐라고 물었어요. 높은 산에 오를 때 산소 마스크를 사용하면 호흡이 쉬워져요. 왜 호흡이 쉬워지는 거죠? 산소 마스크가 들어가니까 산소 농도가 더 많이 집어넣어졌으니까 호흡이 쉬워지겠죠. 그 다음에 10% 염산 용액이 5% 염산 용액보다 철금속이 더 빠르게 반응한다 그랬는데, 이유는 10% 염산 용액이 5%보다 농도가 더 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해당되는 거는 뭐겠어요? 이 농도가 요가 여기 뒤져보면 용어에서 촉매가 나오는데, 화학 반응할 때 자기 자체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지만 다른 물질의 반응 속도를 촉진시켜주거나 지체시켜주는 게 촉매라고 그랬어요. 요 용어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온도는 덥고 차온 정도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섭씨라는 것은 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일기압에서 원은 온도 0도, 끓는 온도 100도를 기준으로 해서 100등분한 게 바로 섭씨 온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도라는 것은 어떤 성질이나 요소가 깃들어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표면적도, 건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고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 요 해당되는 말은 농도인 거고, 촉매나 온도나 표면적도 다 반응 속도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요 말에 해당되는 요인은 바로 농도란 얘기인 거죠. 반응 속도에 촉매, 온도, 표면적이나 또는 농도가 해당되는 거, 그거 같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반응 속도 나온 건데, 요번에는 이제 표면적 변화에 의해서 나오는 게 어떤 거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그 다음에 그게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건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었죠. 요게 작년 여름에도 나왔었던 문제예요. 자, 그러면 막걸리를 만들 때 누룩을 넣어준다. 누룩 넣어주시면 막걸리 훨씬 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표면적 변화는 아닌 거죠. 음식을 잘게 씹어서 삼키면 소화가 잘 된다. 이거는 잘게 씹었으니까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다면 요것을 나눠주면, 예를 들어 이렇게 만약 4개를 나눠준다 그러면 표면적이 요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요 전체 면적보다 이렇게 잘게 쪼개진 게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표면적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냉장고에서 넣어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온도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10% 염산이 5% 염산 용액보다
철, 금속이 더 빠르게 반응한다. 요거는 뭐예요? 농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 31번에서 더 응용돼서 또 나온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요거 답은 표면적인 거니까 요거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까 각 해당되는 거에서 화학식을 조금 더 조사를 좀 해봤어요. 막걸리 만들 때 누룩을 넣어주면 요거 발효 해당되는 건데, 발효 요게 포도당이죠. 그죠? 포도당 요 녀석이 막걸리가 바로 그 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쌀에 포도당이 요렇게 들어가고 CO2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알코올이 되는 거. 요게 알코올 식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된 이당류인데 스크레이스는 포도당과 과당 분자 사이에 글리코사이드 결합을 해서 그것을 분해한다 그랬어요. 요 녀석이 분해 효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런 걸 보고 전하 효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렇게 알코올과 그 다음에 요거 포도당과 그 다음에 CO2니까 요거 이산화탄소로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설탕을 갖다 분해한 거고요. 요거는 포도당을 분해한 겁니다. 그 다음 표면적 변화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변하는 현상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라 그래서 아까 요거 음식물 잘게 씹어서 들어간다 그랬고, 요거는 온도라 그랬고, 요 농도라고 아까 설명드렸지요. 그 다음에 근육을 이루는 33번에 근육을 이루는 단백질하고 고구마의 주성분인 녹말에 들어있지 않은 효소. 요거는 녹말이 어떻게 성분이 이루어졌는지 화학식을 알면 그냥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여기서 보면 포도당이 아까 요렇게 C6H12O6라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당류 요 자당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요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당류에 해당되는 거 화학식 기호는 요렇게 들어가는데요. 그냥 지금 고등학교 고1 검정고시 화학 수준은 요 정도 CHO로 구성된다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게 탄소가 원소 기호가 뭐예요? C죠. 그 다음 수소 원소 기호가 뭐죠? H죠. 그 다음 산소 원소 기호가 뭡니까? O. 그래서 요거 이렇게 외우란 얘기예요. 이거 외우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헬륨은 원소 기호가 어떻게 되는 거죠? 헬륨이죠. 그래서 요렇게 CHO 요런 식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탄수화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들어있지 않은 것은 당연히 헬륨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요 화학식까지 같이 외우면 좋겠지만 너무 힘들고 그냥 CH 탄수화물이 CH로 구성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맞출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녹말에 해당되는 거, 요것은 다당류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의 결합인데, 만약에 아밀로스가 20%가 있다면 아밀로펙틴은 80%, 만약에 25%가 있다면 아밀로펙틴은 75% 이렇게 조합을 해갖고 들어가는 건데요. 아이오딘 용액을 녹말에 떨어뜨린다면 청남색으로 변하고, 아밀로스가 많을수록 요 녀석이 많을수록 여기 보면 아밀로스 얘가 많을수록 푸른색 쪽으로 변하고 적을수록 붉은색 쪽으로, 푸른색 쪽으로 그러니까 알칼리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적을수록 이게 붉은 쪽은 산성 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특징 그냥 알고 계시고, 녹말은 모든 녹색 식물에서 에너지 저장용으로 생산하는 것이니까 식물의 씨앗, 뿌리, 줄기 등에 들어있어 식생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탄수화물이에요. 밀, 쌀, 감자, 옥수수, 카사바 같이 주식이 되는 식재료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당 알코올은 폴리글리시톨이라는 것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말 자체로는 맛이 없지만 오래 씹으면 침 속에 아밀라제라고 그러는데, 아밀레이스 요로 효소에 의해서 당류로 가수분해가 된다 그랬어요. 가수분해란 말은 유기화합물이 물하고 반응을 해서 알코올이나 유기산으로 분해되는 걸 보고 가수분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아밀라제라고 얘기하는 아밀라제가 영어로는 아밀레이스인데요. 침 속에 있고 췌장 속에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가 요렇게 된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생물 쪽에서 좀 많이 문제가 나옵니다. 녹말에 물을 부어서 열을 가하면 소화가 잘 되는 형태가 그렇게 돼서 녹말이 변형되는데, 이런 걸 보고 알파화한다 그랬어요. 또는 호화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 쌀 중에서도 알약미라고 안남미라고 얘기하는 그 쌀과, 그 다음에 우리들이 흔히 주식으로 먹는 우리 보통 일반미, 그 다음에 찹쌀 있는데요. 그 찹쌀 어떤 거는 그렇게 호구 불어가는 알락미 같은 게 되고, 우리 일반미, 그 다음에 찹쌀이 되는 것은 아까 여기 보면 여기 아밀로스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찰기화, 호화가 되는 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면 조금 상식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기율표 좀 이해하는 거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요번에도 또 한번 다시 한번 본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요렇게 들어가는 게 세로적 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가, 2가, 3가, 탄소를 기준으로 해갖고 요렇게는 플러스로 들어가는 거고,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는 마이너스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이 헬륨에 해당되는 얘네들은 18쪽인데요. 얘네들은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들은 귀족이갖고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안정적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맨 바깥에 있는 전자 수의 개수를 가지고 1족이냐, 2족이냐, 3족이냐 나눈다 그랬죠. 즉, 맨 바깥에 있는 그 전자가 요거 같은 게 하나, 요거 같은 게 두 개,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많이 시험에 문제 나오는 게 이쪽 1쪽에 있는 것들, 칼륨이나 나트륨, 염화나트륨 같은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 그 다음에 요거 염화 알루미늄, 그런 식으로. 여기 화학식으로 보면 요 정도가 중학교 때 나오면서 지금 검정고시 여기서 나오는 많이 나오는 수식 중에 하나거든요. 좀 어려운 게 지금 요런 거 같은 경우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요 족수를 외우면, 족수의 규칙의 내용을 알게 되면 그냥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알루미늄 상가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CL, 여기 뭐 이가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이가하고 상가하고 같이 결합을 되려면 최소 공배수를 집어넣어서 6으로 6개가 들어가야 해당되는 거니까, 얘가 알루미늄 상가니까 6개가 되려면 분자수가 2개 있어야 되는 거고, 요 산소 같은 경우는 이가니까 6개가 있으려면 분자수가 3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산화알루미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마그네슘도 마찬가지 이가끼리 들어간다. 아까 여기서 보면 마그네슘 이가잖아요. 그 다음에 염소 여기 1가잖아요. 그러니까 1가하고 2가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려니까 같이 화합을 해야 되는 거니까 1가짜리가 2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그네슘의 염소는 1가였기 때문에 2개, 염소 원소 2개가 들어간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화 마그네슘, 그다음에 산화알루미늄, 그다음 물, 요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이온식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산소가 2가였었고, 그 다음에 수소는 1가였었으니까, 그러면 수소가 1가가 2가고 같이 대응이 되려면 2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H2O가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온이라는 것은 아까 종 얘기했었죠. 정기적으로 중성 있는 원자가 뭔가 틀어져서 전하를 잃거나 얻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된 거는 전자가 떨어져, 원래 중성이었었으니까, 중성이었다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양성자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잃어버렸으니까 양성자 남아서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만약에 얻는다면 원래 갖고 있었던 핵의 전자 궤도가 이렇게 있었었는데, 하나가 전자가 더 원래 갖고 있는 거에 더 들어온다면 마이너스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얻었었을 때 마이너스를 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거 없이 그냥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음이온이냐 양이온이냐 관계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정인데요. 요거 한번 노래를 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같이 노래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H 수소, H 헬륨, Ni 리듬, B 베릴륨. 따라 한번 해보세요.
비붕소, C탄소, N질소, O산소. F불소, N이 네온, Na 나트륨, 소듐. Mg 마그네슘. Al 나트륨, S알기우소, P인, S황. Cl 염소, Ar 아르곤, K 칼륨, Ca 칼슘. 수에리베 붕탄에노 블레나마 알교피스. 염화 각각 다 외웠다. 네. 자, 이렇게 해서 6강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그 수소 원소 기호 노래는 학교정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은 조금 외우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